라오스 국제 결혼 하게 되면 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마다 진행 과정은 조금 틀려요. 코로나 이전에는 화상 마사지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바로 가서 1대1로 맞선 봐가지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맞선의 시간을 투여해서 신부를 만나고 이제 이틀 정도 되면 신부를 결정해서 3일째 결혼하고 하는 이런 결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은 속성 결혼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속성 결혼이 이제 안 좋게 비춰지는 거죠.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결혼을 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또 우리 업체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랑들이 시간이 많이 안 나니까 또 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라는 그 2년간이 어쩔 수 없이 화상 맞선을 보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불편함도 있지만은 장점도 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부 신랑이 충분히 서로를 좀 알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짧게는 15일 길게는 두세 달 정도 서로 이렇게 채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중간에 마음에 안 들면 또 서로 포기하고 다시 또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피해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그런 진행 과정 두 가지로 하는데 이제 주로 바로 가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구글 번역기를 써서 채팅을 하고 또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야 되는데 신부들한테 뭐 저녁에 뭐 밥 먹었냐 뭐 해 물어보면 그다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티키타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나는 바로 가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 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지금 뭐 40대 초반, 30대 후반 신랑들은 이렇게 잘 하잖아요. 이런 거. 중요한 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또 어떤 신랑들은 페이스톡 틀어놨고 자기 일하면서도 같이 서로 사는 것도 보여주고 하니까 가족들하고도 가기 전에 벌써 부모님도 인사도 다 하고 이러니까 공항에 가면 막 아주 그리운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만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신랑들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방법이 낫겠다. 나는 뭐 화상마선이 낫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 방법에 맞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화상마선을 보여주죠. 그러면 보통 한 5명 정도 마선을 보거든요. 조건에 맞는 신부를 찾아서. 그래서 그 마선을 보고 마음에 들면 카톡을 연결시켜드려요. 사귀다가 결혼이 결심이 서면 그때 이제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이제 출국을 하죠.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 이후에는 5개월 정도 한국 수업을 진행합니다. 라오스는 한국 학당이 없어요. 지금 세종 학당에 와 있는데 1년에 2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개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면 개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다음 달부터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개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두세 달 기다렸는데 인원이 모집이 안 됐어. 그럼 또 개강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종 학당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설학원을 가는데 또 사설학원은 이 신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수업료 주고 자기들은 강의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오고 못 따라오면 그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학원 선생님 3명을 뽑아가지고 기초반, 중급반, 시험 대비반 이래가지고 이제 2달, 한 달 과정으로 해갖고 5달 과정으로 시험 공부를 기숙사에서 시켜요. 이제 기숙사도 제가 따로 해서 제가 결혼시킨 신부들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른 회사에서 결혼한 신부들이나 개인적으로 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참금이 틀려져요. 우리는 1,000불 주는데 그건 5,000불 받은 신부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돈 씀씀이가 틀려요, 애들이. 그럼 우리 신부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아예 안 받아버리고 그냥 우리 신부만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5개월 과정을 마치면 5개월째 혼인신고를 하거든요. 그 5개월 동안 공부도 시키지만 신부의 상태를 보는 거죠. 신부가 저녁에 나가서 놀러 다니지 않는지 혹은 주말에 연락이 안 되든지 주말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는 신랑한테 연락하기가 싫은 장소에 가 있는 거거든요. 신랑한테 보여주기 그건 어디겠어요. 뭐 술집이나 나이트클럽 놀러 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신부들을 골라내는 과정이고 혹은 그중에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게 옛날 애인을 만나는 신부들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연락이 안 되는 신부는 내가 갑자기 가서 핸드폰 뺏어와서 보거든요. 보면 막 사진 찍힌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출시키고 결혼을 깨는 거죠. 신랑한테 이야기해서 다시 제가 돈 안 받고 결혼시켜 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혼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상태 안 좋은 신부들을 걸러내고 또 결혼 후에도 또 이렇게 걸러내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들어와도 또 그 중에서 한국에 오면 한 10% 정도의 또 이혼율이 또 발생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100% 완벽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 그렇게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치러서 합격하면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바쁘시겠네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늘 익숙해 있고 우리 직원들도 이제 그게 다 몸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게 회사가 1년, 2년 된 회사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직원들 자체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제 하고 뭐 7, 8년씩 근무한 애들이니까 내가 뭘 요구하는지, 어떤 걸 요구하는지, 또 신부들은 어떤 걸 요구하는지, 또 어떤 걸 교육시켜야 되는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지시만 하면 바로 가서 바로 확인하고 바로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하시는 나이대하고 소개받으려고 오시는 남자분들 소득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전에보다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일단 나이대는 30대가 한 10% 정도 오는 것 같아요. 30대. 지금 뭐 이달에도 우리하고 계약한 30대가 3명이 있거든요. 35, 37, 39 뭐 이렇게 오고 40대가 줄을 이룹니다. 40대 초반이 한 30%, 후반이 한 30%, 그 다음에 50대가 한 20%, 50대 초반, 50대 후반이 10%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40대가 거의 한 6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50대, 30대가 이제 카바를 하는 그 정도고 소득은 평균으로 보면 한 300에서 350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50% 정도가 250에서 350, 그 구간이 제일 많아요. 한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한 30%는 350에서 한 500 정도. 40대가 많아요. 40대가 많고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소득이 좀 많아요. 500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 많고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신랑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물어보면 왜 그 정도 소득이면 한국 여자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녀 출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이제 시기를 놓쳐서 사업이 안정이 됐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나이가 많이 찬 거죠. 근데 자기 나이 때 한국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최소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인데 요즘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자녀를 출산하면 노산이죠. 난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남아나 국제결혼을 선택해서 좀 젊은 신부들 찾으려고 하는 신랑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500 이상 보는 신랑들도 많고 또 공사나 공무원들도 많고 요즘 그래요. 이 부분은 국제결혼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할 것 같네요. 그렇죠. 정부에서 최저소득을 정해놨기 때문에 아, 최저소득이 있어요? 예, 최저소득이 있고 이제 지금 2024년도 가구수별 소득요건 기준이 있거든요. 2인 가족이면 소득금액 증명원에서 2,21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찍어야 되는 거죠. 3인일 때는 또 얼마, 4인일 때는 얼마 정해져 있어.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왜냐하면 물가소득 반영해가지고 정해져 놓습니다. 그 소득을 충족해야만이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은퇴하셔갖고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이 돼요. 1억당 500만 원씩 환산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 요즘 뭐 5, 6억짜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3,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다. 그럼 지금 국제결혼은 네. 무조건 그 한국어 시험에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토픽 시험이 공식 토픽 시험이 한 번밖에 없어요. 전에는 11월 달에 주쳤는데 최근에 7월 달에 치더라고요. 지금 한국국어원에서 진행하는 시험이 1년에 6번 있어요. 1월, 3, 4, 그 다음에 10, 11, 7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는 1월 달에 치는 나라가 있고 안 치는 나라가 있고 막 그거는 이제 시험 응시자에 따라서 틀리는데 라오스는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치는 거죠. 그래서 라오스는 결혼 서류, 비자 서류가 준비가 되면 영사님이 그 서류를 확인해보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 날짜를 정해줘요. 그래서 영사님 앞에 가서 시험 쳐요. 그래서 우리 신부들은 뭐 두세 명이 동시에 접수를 하니까 두세 명이 이렇게 앉아서 치고 어떤 데는 혼자서 앉아서 쳐는 거예요. 1대1로. 그리고 이제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60점 합격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결혼 비자로 들어와요. 근데 떨어지면 3개월짜리 방문 비자를 다시 접수시켜줘요. 그러면 한국에 오면 한국에 1년에 6번 시험이 있어요. 보통 이제 국립대나 대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랭귀지 스쿨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치는 시험이에요. 그거는 2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100점은 듣기, 100점은 쓰기거든요. 근데 한국 시험이 더 쉬워요. 합격률이 더 높고. 또 그렇게 왔다가 임신하는 신부들이 또 있어요. 임신하면 임신 20주가 되면 우리나라 지금 출입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해 주거든요. 그렇게 뭐 시험을 합격하든 떨어지든 뭐 임신을 하든 그 과정 안에 웬만하면 다 뭐 걸려서 합격을 하고 그렇게 하죠. 임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 발전에 도움이 돼요. 저는 뭐 저출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국가에서는 저출산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신랑들 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랍니다. 네 인생만 신경 써라. 네가 행복해지는 길만 생각해라.
그렇게 해서 네가 행복해서 애를 많이 낳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요즘은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자녀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렇지만은 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를 낳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해서 애를 낳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정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신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혼이나 신부가 가출했을 때 충격은 큽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상상으로 뭐 10 정도 충격이라 생각하면 실제로 그 상황이 터졌을 때는 100 이상의 충격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그 신랑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으려고 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신부를 관리하고 또 뭐 신랑들을 또 표현이 이상하지만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좋은 신부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세뇌 비슷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